천재 캐릭터 만드는 법, 이거를 다뤄달라는 댓글들이 예전부터 많이 보여서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천재 캐릭터가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천재야, 그냥 다 빨리 배우고 먼치킨 같은 아이야,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 IQ 180임 이렇게 말풍선 하나 붙여주고 남들이 뭔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슬쩍 다가가서 정답 얘기해주고 이러면 끝이죠. 그러나 이 천재 캐릭터를 상황으로 보여줘야 하는 경우라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신의 천재성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런 형태의 천재 캐릭터를 다루는 법은 짧은 영상 안에서는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브런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과거에 만들어 두었던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소개하고 취합하는 형태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천재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가 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4가지 상황 연출법, 이것을 먼저 알고 오셔야 하는데요.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영상인데, 뭐 편집법이나 이런 걸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간결하게 요약을 잘했다, 짧은 영상 안에, 이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거든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합니다. 보고 오지 않으시면은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오셔야 하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보고 오셨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캐릭터를 연출하실 때는 이 영상에서 다루었던 4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4번째, 인물만 정보를 가진 경우 이 연출법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천재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가 정말 부지런히 상황을 만져줘야 하는데요. 상황을 만들었다가 다시 역순으로 배열해보고 오류는 없는지, 사건을 해결하는 개연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등, 그게 전체 상황을 위에서 조망해보고 비스듬히 내려다도 보고 수정해 나가는 것을 몇 번은 반복하셔야지 시원한 천재 캐릭터 연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탐정 만화들, 추리극이나 수사물에서 탐정이나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인물만 정보를 가진 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독자와 머리싸움을 하게 되면은 추리극으로 빠지는 것이고, 독자들에게 주는 정보는 최대한 감추고 인물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추리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그게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은 스릴러와 같은 수사물이 되겠죠. 어쨌든 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건의 힌트가 될 법한 것들을 장르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 상황 안에 떡밥으로 뿌려둡니다. 머리 좋은 독자는 그 떡밥들을 보고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면은 탐정물, 떡밥이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이야기가 완결날 수 있는 정도의 중요도라면은 그냥 천재 캐릭터가 나오는 다른 장르의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이 떡밥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사실 단편을 몇 번 그려보면서 감을 잡아 보셔야 합니다. 절대 한 번만에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던져놓은 떡밥들을 하나씩 역순으로 수거해 가면서 사건을 해결해 가면 그 사건을 해결한 주체가 천재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재밌게 보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떡밥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는 돌 속에 숨겨라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재 캐릭터나 추리극, 이 캐릭터와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작가라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장르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천재 캐릭터와 추리극이라는 것은 연출적 테크닉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떡밥을 숨기거나 회수하는 방식 자체가 흥미롭지 못한 형태라면 이야기 자체의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 시퀀스의 경우에는 떡밥을 숨기고 회수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고 긴 흐름 속에서 섬세하게 진행돼야 하는 반면, 짧은 시퀀스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가볍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스노트의 시퀀스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TV에서 라이토를 잡기 위해 이름을 밝히고 나온 아나운서가 라이토를 도발을 하죠. 이 단계에서 이 TV 속 아나운서가 L이 심어둔 함정이다, 이 정보는 독자도 라이토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작가와 L, 이 잡으려는 단체들만 알고 있는 정보죠. 라이토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나운서를 죽이게 되고 L의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작은 시퀀스의 승자는 L이 됩니다. 이 시퀀스의 목적이 L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라이토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숨겼죠.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독자가 몰랐을 때 야, 이 라이토도 L에게 뒤통수를 맞는구나 라는 느낌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도 정보를 숨긴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아주 뛰어난 매니악한 추리 독자들, 이런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름을 적으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촉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이긴 한데, 뭐 대부분 추리극을 하실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또 생각이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는.
천재형 캐릭터라는 것은 철저하게 판을 짜두고 완성된 판을 조각내서 퍼즐식으로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어떤 부분을 숨길 것인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즐 구조의 이야기 전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에게는 사실 작법의 형태가 낯설 수밖에 없죠. 어떤 퍼즐을 공개하고 어떤 퍼즐을 숨겨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상황마다 너무나 달라지고 시퀀스의 크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을 잡으려면 짧은 이야기 단편부터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이 퍼즐식 이야기 구조는 내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도 그게 어떤 상쾌함을 줄 수 있는 연출법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기 되게 난해한 부분이라서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댓글에 보였던 것이라서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된 영상이기를 바라고요. 늘 즐거운 창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밤.